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자유통일당 후보 유동규입니다. 개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단은 범죄자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일반 범죄가 아니라 사실상 비리 범죄잖아요. 이제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 그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당사자로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개항 주민들이 사실상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개항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방치한다 그러면 방조범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분명히 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당하시래도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소한 이재명보다는 제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TV 토론에 나가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가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훨씬 더 유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웠었는지 TV 토론에서 다 국민들이 보시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뭐냐면 공약 이제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공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9호선 연장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이번에도 공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기 뭐 이런 이제 공약을 했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는 언제 만들어지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항 이전은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공항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공항을 왜 이전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축복과도 같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항이 인근에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공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도요, 이게 민간 항공이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군공항이기 때문에 이게 소음만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고 지역 개발 이게 이제 그 고도 제한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이게 민간 항공이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치하려고 하죠, 오히려. 지금 포천시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북부 쪽에 포천시에 공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 포천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공항을 갖다 이전하겠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항 테크노밸리를 짓고 있는데, 개항 테크노밸리 지금 현재 상태라면 100% 망합니다. 100%입니다. 지하철 하나 들어오지 않는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테크노밸리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데가 판교 테크노밸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여러 군데서 만들었는데, 서울 인근에서 다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보시면 지하철도 없고요.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교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교통입니다,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판교가 무슨 인프라를 갖춘 것도 아니거든요. 교통이 일단은 우선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교통입니다. 근데 지금 계양 쪽에 지금 테크노밸리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 하나 들어오는 노선도가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지난번에 이재명 지금 그 현재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계획이라는 걸 갖다가 알 거고,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거 교통 계획을 안 세우면은요, 나중에는 도시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이거를 지하철은 어떤 망으로 끌어올 거고, 그 다음에 간선 도로망은 어떻게 빠져나가게 될 거고,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 난개발식으로 들어온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상태라면 지금 현재 있는 계양 주민들은 교통 지옥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오히려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런 공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9호선 연장선이 있는데, 9호선 연장선을 일하는 이야기 듣고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끌어오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낱낱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호맹랑한 이야기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홍대에서 대장간 지금 이제 지하철이 계속 난항을 겪다가 현대건설에서 이제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제안서를 내면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지금 이제 계획 단계인 거고요. 예, 이 계획 단계인 홍대 대장간 지금 여기가 지금 개발이 두 지구입니다. 이 조그마한 강 하나를 놓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부천 대장지구가 있고 이쪽에는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는 건데 대장도로 들어오는 지하철 노선을 갖다가 테크노밸리와 박천역으로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런 이제 계획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그것도 서둘러야 됩니다. 예, 조금만 시간이 1, 2년만 지나면요. 그것도 이미 이제 계획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계양은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대로 멈추느냐 주저앉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이거를 말해주는 정치인조차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격성 출마라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자의 범죄 행각을 갖다가 방치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좌시할 수는 없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에 더불어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양의 지금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고통이 뭔지가 한눈에 보이는데 여기에 20년 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계양 주민들한테 정말 일하는 일꾼이 보기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계양에 뭐가 필요한지 이거는 최소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 되더라도 제가 되면은 제가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약속한 부분 지킬 거고 그다음에 돈을 훨씬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얼토당토 않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타당성 조사 한 번 안 해보고 해본 게 있는지도 0.5선이라도 2년간 기간이 있었으면은 자기가 공약을 세웠으면 타당성 조사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재명 후보한테 TV 토론회를 한다면은 당장 물어볼 겁니다. 타당성 조사한 거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 비서실에서 비서관들이 논의한 게 있느냐? 뭐가 있냐? 뭐 물어볼 겁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지금 계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계양 주민들이 낱낱이 알게 된다면 벌거벗겨지게 된다면 그래도 이재명을 찍겠느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계양 갑지구 계양 을지구가 있는데요. 계양구가 계양 을지구에서 지난번에 송영길에 비해서도 지금 이제 송영길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왔던 비율보다 이재명의 보궐선거 때가 훨씬 더 득표율이 떨어진 동네가 계산 1동 3동입니다. 그래서 계산 1동 3동 갖다가 지금 계양 갑지구로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계양 갑지구에서 송영길이 60% 득표한 동네를 을지구에다가 포함을 시켰죠. 그것이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나 여기 출마한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저는 여기 지역구 출마한다고 그럴 때부터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구 확정된 내용을 갖다가 보고 거기다 분석해 보니까 이거였구나. 역시 이재명 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꼼수를 부리더라도 국민들은 하나같이 나름대로 생각은 다 있으셨겠지만은 이 습관적으로 뽑던 것이나 아니면은 나는 저 정당이 싫어서라는 개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면 지역 일꾼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권자들한테 소중한 한 표를 습관에다가 버리지 마시고 계양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피고인이고요. 저는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거기 때문에 서로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섞기는 하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거기다가 응답을 하는. 그래서 저도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재명한테 저도 질문할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재판에 이재명이 증인으로 오게 될 거니까요. 저희가 증인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오게 되면 이제 아주 많은 질문을 저도 이제 법정에서 하겠지만 그거를 당겨서 여기서도 하자.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5%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제가 5%를 얻어서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이재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항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저는 50%로 저는 제가 득표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은 이재명이 아니라 유동규를 찍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시게 될 것 같고요. 뭐 재판에 갔을 때는 변명하기 급급한 이재명이죠. 예, 변명하기 급급한 이재명이고 모든 것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이재명을 보면서 참 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마전이 아니라요. 이거는 팩트에 관계해서 입각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그 말싸움이 이 복마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말싸움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와 증인 그래서 이제 동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과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라는 게 그다음에 김만배라는 관계잖아요. 김만배로 관계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 이재명 모두 알았다는 게 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김만배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업자 김만배라는 사람을 저만 알았다 그러면 이재명 말대로 저와 김만배가 둘이서 쏙딱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도 잘 알고 김용도 잘 알고 정진상 너무너무 잘 아는 오히려 저보다도 그 로비스트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힘없는 제일 낮은 곳에 있었는데 그 네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이재명, 유동규 이 네 명 중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여기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동규라고 할 겁니다. 이 네 사람 중에서는. 근데 저하고만 쏙닥했다.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갖다가 다 할 수 있게 투자를 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2021년부터 살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한테 조금 실망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와서 2021년부터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쪽에 떠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진상하고도 이런 이야기 논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장동 김만배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진상한테 이제 계속 이제 보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만배가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 시점부터 이 설계가 됐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 보려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구나. 그다음에 도망가라는 것도 필연이었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구속될 거고 제가 구속돼 가지고 나오는 거를 갖다가 가장 경계하고 꺼린 것도 이재명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이번에 책에다 다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설명하거나 뭐 1시간 동안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말 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돼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이 사람 지켜보겠다고 입 다물고 있었던 그 자체가 그리고 가족까지도 피해를 봤거든요. 가족까지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법정에서 그 뻔뻔한 태도들 저하고 같이 그렇게 술을 먹고 형제를 나누던 사이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준비를 그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했었구나. 그리고 눈썹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는 그거를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치나 이런 어떤 권력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명령대전 그러면 무슨 이름 같잖아요. 그럼 성이 붙어야 될 겁니다. 유명령대전으로. 성이 유씨로 앞에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회만 보시면 유명령대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죄인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죄를 국민들 앞에 지었고 그다음에
이재명과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 형제들의 어떤 정치적 성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같이 발을 담궜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실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뻔뻔하게 그 민주당 공천모의가 그렇더라고요. 죄를 자복한 사람한테는 공천을 안 주고 오리발려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천 평가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은 빼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 있어도 이제 바로 벌점을 부과해가지고 배제해버렸죠.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켜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 권력을 쥐고 있는 당 대표로서 당 대표 독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있는데 본인만 시스템 공천이고 하늘 우러러 떳떳하다 이렇게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뻔뻔함을 국민들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 설마 했을 텐데 이제 꺼풀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제 한계를 스스로가 다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윤이고 제가 이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제 국민들의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었고 그랬는데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을 선택하게 됐고요. 선택했다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통일당만이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직접 가서 정광훈 목사님 만나 뵈니까 이제 극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극우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서 저도 처음엔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누님이 자꾸 만나보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봤더니 원래 이제 얼마 전에 통진당 사태를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통진당이 왜 그 정당 해산되고 구속되고 했느냐면은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나라를 전복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유사시가 되면은 무기를 어떻게 탈취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기관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실형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을 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후보까지 됐는데 자유통일당은 국가를 전복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자는 있어도 극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밖에 없고 걱정하는 마음밖에 정광훈 목사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행군을 하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아는 내용들, 그러니까 지식적이나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유젤 TV 유젤 씨도 보통 분이 아닌데 우파 넘어와가지고 대화가 통하는 분은 처음 만났다. 할 정도로 지식도 상당히 있으신 분입니다. 학식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책적인 것들만 하면은 그동안의 기반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으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대중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 몇 가지가 들어가면 아주 대한민국의 하나의 정말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해서 제가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고 그리고 제가 후보로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자리 욕심 없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이 되는 거는 안 된다. 개항을 위해서.
개항 주민들을 위해서도, 개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어쨌든 여기에 국회의원 나왔던 이상은 개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건데, 제가 안 된다면, 예. 그리고 이재명은 절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흔쾌히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지각이 멘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진 한번 나거나 엎어지면은 네, 대사변이 일어나서 그동안 금고놨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듯이 저는 지금 뭐 명령 아니면 이러고 이렇게 명명대가 있는 지각을 뒤엎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앞에 U자가 붙게 만들 거고요. 제가 1등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딱 그겁니다. 뭐냐면 이제 계양이라는 도시가 현재 놓인 상태는 인천의 변방이고 서울의 변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계양은 서울의 관문이자 인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문 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김포공항이라는 엄청난 특혜가 있습니다. 그 김포공항을 여태까지 활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지하철이 정말 태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이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을 우회하다 보니까 이 간선도로망들이 계속 다 지나가는데 그 아래에서 이 거밀처럼 이 복잡하게 이제 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면 예, 충분히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플러스만 시키면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문화와 이런 것들이 좀만 접목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문화가 접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저는 그 우리 이제 지하철 확충 그 다음에 문화 확충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확충 이제와 더불어서 뭐냐면은 이제 아라뱃길 이 천변에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보니까 수영 같은 시설이나 체육 시설이 태부족합니다. 예, 그런 데를 저기 그 천변을 이용해 가지고 여름만 쓰는 거니까요 원래요 수영장은. 그래서 여름에 이제 하계에 그런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갖다 조성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가 없으면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소중함을 알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낳아야 국방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AI 뭐 저기 다 로봇으로 국방을 다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단은 방점을 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경찰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불공정한 사례거든요. 요즘에 경찰분들 대학 안 나오신 분들 없어요. 근데 경대 나왔다는 이유로 상위를 다 차지하고 일선 경찰들은 승진을 갖다 할 수 있는 욕구를 갖다 다 없애버리는 그런 지금 경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는 놔두고 검수완박해가지고 시스템 고치겠다 하는 민주당의 발상 자체가 정말 가소롭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방 경찰제가 된다 그러면 지방 토호들하고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권력만 더 강화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병폐를 막고 할 수 있도록 저는 뭐 경대 폐지부터 해서 경찰들이 일단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경찰 조직도 갖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 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탕진하지 않고 예, 우리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작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당도 지금 마약 퇴치 이 부분은 아마 당 총력을 기울여서 마약 퇴치 우리가 왜냐하면 가장 도덕의 가치를 두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래서 마약은 정말 우리나라 지금 6배가 늘어났습니다. 마약부 없애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마약부 폐지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제가 평가할 그건 못 되고요. 민주당 공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공천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사천입니다. 공천이 아니라 말만 공천이지 사천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다 목격하고 계시고 그걸 사천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김혜경 부인 한여 공천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비서 좋은 말로 이제 비서 공천인데 그런 이제 공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배소연이 감옥에 안 갔으면 배소연 공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천, 그러니까 내 주변 나만 지키기 위한 홍위병을 만들기 위한 이 사천, 이게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무사시대의 가신 정치도 아니고, 지금은 뭐냐면 민주당은 이미 노무현 정신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신을 잃었습니다. 노무현 사이가 있다고 해갖고 노무현 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사이는 예전부터 이재명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위가 있다고 해서 노무현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정신이 있어야 노무현 정신이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반칙 없는 세상 아닙니까? 반칙이 난무하는 민주당에 어떻게 노무현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통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을 찍는 거는 노무현과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가짜 민주당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실 텐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찍으실 건가? 그것이 아마 민주당 분들한테 지지자들 분들한테는 많은 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한 사람,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곳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한번 면면을 다 들여다보시면 다 정치,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생각도 없고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주어진다면 원래 일꾼이 늘 하는 대로 이곳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거를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 공약도 안 나왔을 텐데 지금 벌써 공약 다 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뽑아주셔야만 개항이 성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도 늦었다. 지금 계획 단계에 지금 있는 신도시와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있는 도심이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1+1이 3이 되는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 단계에 서두르지 않으면 시기를 다 놓친다. 말씀을 드리고 일꾼한테 일을 좀 맡겨달라라는 애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